세무회계는 이 재무회계하고 다르게 회계관리 2급에 안 들어가 있다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초가 나온다. 에? 근데 기초라고 또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또 어렵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다. 그리고 재경관리사로 넘어가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재무회계가 어려워지지. 재무회계는 좀 어렵고. 자, 해서 거기 그 조세 총론이다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데 그 10페이지 그 표만 보세요. 표. 자, 조세 개요 해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표가 있어요. 표가. 자, 10페이지 그 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게 이제 과세 주체예요. 과세 주체. 누가 과세할 거냐? 과세 주체. 자, 거기 정부라고 돼 있죠. 정부 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자, 그래서 과세 주체가 정부인 것을 보고 국세라고 그래요. 국세. 과세 주체가 이제 지자체인 거 있죠. 그걸 보고 지방세라고 그래요. 지방세. 이렇게. 지방세.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역에 과세권을 미쳐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역에 과세권을 미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세 대표적인 거 좀 이따 보게 될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관할이 만약 강동세무서예요. 그런데 저기 제주 세무서에 갖다 냈다. 에? 어떻게 돼요? 국세는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기다 잘못 내도 상관없다. 에? 상관없다.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 지방세가 있어요. 자, 지방세는 그 과세권이 그 지자체다. 자, 그래서 강동구청에 내야 될 지방세를 저 제주시에다 갖다 냈다. 이렇게. 그러면 강동은 무신고가 되는 거예요. 무신고. 여기는 과다신고가 되죠.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환급을 받아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 가산세를 물어야 돼. 에? 이렇게. 왜냐면 지방세는 지자체 재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에? 이렇게.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시자. 근데 국세는 일선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무서지. 그리고 국세에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 구청 가면 안 되지 이게. 에? 어디로 가야 돼? 여기는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야 돼. 여기는 뭐야? 세무서 가야지. 세무서. 에? 관할이 다르다. 자, 과세 주체. 정부면은 정부가 과세 주체면 뭐예요? 국세. 지자체가 과세 주체면 뭐예요? 지방세. 자, 그 다음에 조세라고 하는 게 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뭘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경비 충당이 경비 충당. 자, 목적이 뭐다? 경비 충당이다. 경비 충당. 나라 일, 지자체 일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경비 충당을 위해서 이제 재정 수입 하는 거죠. 자, 그게 과세 목적이에요. 여기 목적. 여기 앞에 과세자 쓰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과세 근거. 자, 조세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조세는 반드시 뭐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징수하는 거 없어요. 네?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건 조세가 아니에요. 그건 삥이지, 삥. 예? 예? 이렇게. 예. 자, 과세 근거. 자, 그래서 거기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에? 법에. 예를 들면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어떠어떠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떠어떠한 소비 행위를 하면
어떠어떠한 보유를 하면 이렇게. 예? 이거 소득세라고 소비세라고 보유세라고 그래. 예? 이렇게 소득은 주로 법인이 얻는 소득, 법인세. 개인이 얻는 개인소득세. 그 소득세라고 그러고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라 부르고. 소비세, 부가가치세죠. 대표적인 게. 예? 담배 소비세, 주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소비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름 그 넣으면 내는 거, 교통해지 환경세 뭐 이런 거. 보유세, 재산세지요.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거. 재산세 뭐 이런 것들. 과세 근거, 법에 열거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거기 이 반대급부 없이 이 일반 보상성이다. 일반 보상성. 자, 반대급부가 없다. 반대급부 없다. 이렇게. 자, 그래서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주로 반대급부가 있는 것은 이렇게 수수료 뭐 이런 거 써요. 이렇게 수수료도. 자, 반대급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고속도로 통행료예요. 에? 고속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내야 돼요? 반대급부로 뭔가 내야지. 에? 근데 조세는 뭐해? 반대급부가 없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치안 혜택을 받고 뭐 이런 국방 혜택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적게 내는 사람도 그렇고 많이 내는 사람도 그렇고 반대급부 없이 그냥 이 조세 혜택을 누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어떤 재분배 그런 것이 들어가요. 에? 이렇게 들어가고. 지금 이제 왜냐면은 지금 거의 500만 명 넘는 그 근로자들이 세금 안 내요. 소득이 있는데 결정세액이 거의 제로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500만 명 이렇게 돼요. 에? 지금 정부에서는 적어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나오게는 해야 된다. 몇천 원이라도 내야지. 이렇게. 왜냐면 이제 연말정산하면 결정세액이 제로인 사람이 500만 명이 된대, 이게. 에? 그러니까 전체 한 1,500만 명 중에서. 그러니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안 내면 어떡하냐, 이거죠. 에? 그게 아마 조금씩 이제 저거 할 거예요, 이게. 에?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기분 나쁘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게 맞는 건지. 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정도는 보면 돼요.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죠? 정부 지자체가 아닌 우리 공공기관이 공공단체가 징수하는 걸 보고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저 국세 지방세하고 다른 거죠? 이거? 공공기관에서 징수하는 걸 공과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교하시라. 조세하고 이렇게. 자, 이제 됐고, 그 다음에 과세 목적인데 여기하고 비교되는 것은 어떤 위반 제재 목적으로 부과되는 거. 위반 제재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과태료, 벌금 뭐 이런 거. 조세하고 다른 거다. 이거는 조세하고 다른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보상성 요 반대급부 있는 거 뭐 아까 고속도로 통행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이쪽이 조세. 그리고 이쪽은 조세가 아닌 그 유사한 것들이 있고.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거기 예제 보세요, 예제. 여기가 시험에 나온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세법 처음 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예제 봐보세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자, 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과세 주체가 이 두 개죠? 만약에 여기다 공공기관 이렇게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공공단체 안 되죠? 네. 자, 2번 조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돈을 국민에게 부가징수하는 것이다. 자, 조세는 국가가 규정하는 법에 따라 반드시 법에 따라 부가징수해야 돼요. 자, 4번 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내가 세금 많이 내면 나는 많이 혜택 받고 그런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에? 어떤 반대급부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고, 자, 넘어가세요. 자, 그 뒤에 뭐 조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거 얘기했네요. 자, 첫 번째. 거기 12페이지.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서 뭐하고 뭘로 나눠? 국세와 지방세. 이거 아까 설명했죠? 국세는 정부, 지방세는 지자체.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사용 용도에 따라. 자, 목적세와 보통세. 이렇게. 자, 목적세와 보통세다. 자, 목적세는 처음부터 세금을 거둘 때부터 그것이 어디 쓰여야 된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에? 그게 이제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이런 거 있죠?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거고 교육세도 마찬가지고. 에? 그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다. 근데 보통세는 이거는 걷어다가 필요한 데 쓰는 거다 이거예요. 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다 이거죠. 에? 에, 그 보통세예요. 소득세, 이 법인세,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이거 3대 세법 이렇게. 자, 세 번째 조세 부담을 누가 하느냐? 자, 이거 중요하죠. 직접세다. 자, 직접세다. 자, 그 다음에 간접세다. 자, 이거 반드시 잘 알으셔야 돼, 이거. 직접세. 자, 직접세는 이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자, 신고하고 뭐 해야 되는 사람?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그래요. 에? 그런데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 담세자라고 그래. 담세자. 에? 담세자. 근데 직접세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 에? 같다. 자, 이것이 법인세와 소득세다. 법인세와 소득세. 그럼 여러분들이 자, 신고 납부 의무가 있고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면 만약에 이 세율을 높인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여러분들 저 소득에서 빼간대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높아요? 낮아요? 높지. 이게 높지. 조세 저항이 높지, 이게. 에? 자, 그런데 간접세를 보세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게 아니고 얘는 뭐예요? 다르다. 자, 그러면 여기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로 되어 있어요. 사업자. 그런데 여기 담세자는 소비자로 되어 있어요. 자, 요것이 부가가치세인데 즉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만 실제로 그거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비자가 아니고 사업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 사업자들이 한다. 자,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 부가가치세를 내가 내고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자기가 직접 뭐 세무서에서 세금 얼마다 이렇게 하면 직접 와닿을 텐데 그냥 물건 사면서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세 저항이 어때요? 이건 잘 모르지, 이게. 조세 저항이. 조세 저항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에?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계속 조세 저항이 작은 이 부가가치세 있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자꾸 확대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형수술비 부가세가 붙죠? 그것도 한 4, 5년 전에 붙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운전학원도 부가세가 붙죠? 그거 원래 부가세 안 붙었었거든, 이게. 에? 이렇게. 그리고 애완동물 치료하는 것도 부가세가 붙었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냥 거기서 소비하고 뭐 이러니까. 그 부가세, 지금 소비세의 특징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자꾸 여기는 건들기가 참 어려워요. 에?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가 어려우니까 예전에부터 조금씩 낮춰줬어요, 이거. 낮춰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월급인데 가져가는 것이 더 많아지죠. 뭐 실제로 많아졌는지 안 많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금 떼고 남은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갔으면 분명히 이것이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소비할 거다. 그러면 소비하면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부가세가 내서 부가세로 이 조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이걸 낮춰주면. 에? 근데 이걸 낮춰줬더니 소비하지 않고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다 빚 갚는 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에? 그러니까 이것이 조세의 흐름이 막혀있다 이거예요. 막혀있다 지금. 에? 막혀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여기 소득이 있어도 그것이 다 어디로 가냐면 다 대출받고 뭐 이런데 그 빚 갚는 데로 다 가버린단 말이야. 근데 주로 이렇게 돈 빌려주는 그 곳이 다 거대 자본가들이지. 에? 거대 자본가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어떻게 돼버려? 이거 더 커져버리지 이게. 에? 더 커져버리지. 이게 지금 문제예요, 문제 지금. 이거 어떻게 해? 에? 왜? 일로 안 간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는 저희 거래처들이 엄청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 왜? 막 폐업하고 난리 지금. 에? 장사가 안 되니까. 이놈의 아, 지금 이것 좀 빨리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에? 그 여기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에? 아, 그래서 부가세 많이 걷고 그러면 좋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 이게 지금 뭐냐면 금융 쪽으로 다 몰려있어요, 이게 지금. 빚. 서민들이 죄다, 나라에서 세율 낮춰줘가지고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있는데 그게 다 지금 그쪽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에? 그러니까 문제지, 지금 이거. 에? 자, 이제, 여하튼, 부가가치세는 조세 저항이 작더라. 이거 좀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지금 이거를 직접세와 간접세의 이런 특징을 잘 조화시켜서 정책을 써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엉뚱하게 가버리니까. 자, 네 번째. 자, 거기 보면은, 인적사항이 고려되는지 여부. 자, 인세와 뭐예요? 인세와 물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자, 그 사람의 이 인적 사정을 고려해 준다, 안 해준다? 고려해 준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 뭐예요? 정산이다. 자, 가족이 몇 명이고 부모님이 아파서 의료비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세금에 반영해 줘요. 그래서 이 인세는 인적 사정을 고려해 준다. 근데 물세는 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게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예요. 자, 뭐냐면은 흔히 예를 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 재산이 1,000만 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컴퓨터 100만 원짜리 하나 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부가세가 10만 원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똑같은 컴퓨터를 살라고 그래요. 이렇게. 10만 원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전 재산이 1,000만 원인 사람은 컴퓨터 사는 거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할 걸 아마 이게? 에?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이거 사야 되니까. 그게 거기에 10%는 얼마를 세금 부담해야 돼? 10만 원. 근데 100억 가진 사람은 컴퓨터 사는 것도 고민해요? 고민 안 하지? 사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에? 이거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억 가진 사람이 10만 원 부담하는 거하고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10만 원 부담하는 거 어디가 더 많이 부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10%로 돼 있는데 좀 억울하다는 생각 안 해요? 오, 능력이 많은 사람도 똑같은 물건 사면서 그거 내고 나도 똑같이 그거 내고. 에? 근데 조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담 능력이 많은 사람이 좀 많이 내고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이 좀 적게 내는 그게 순방향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역방향으로 돼 있지. 이걸 보고 역진성이라고 해요. 역진성. 조세 부담이 거꾸로 돼 있다 이거예요. 에? 이게 그래서 나온 것이 여기 이 사람들을 서민이라고 하면 서민들이 주로 사용 소비하는 곳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한다? 부가세를 포기하자. 에? 거기선 부가세 걷지 말자. 에? 이걸 보고 뭐라 그래? 면세라고 한다. 면세.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교육받는 거 면세예요. 그리고 병원 가는 거 면세예요. 이런 거 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많이 가졌죠? 그럼 이 사람들이 주로 가는 데가 어디겠어요? 좀 사치하는 곳 있잖아요. 에? 골프장이라든지 에? 아니면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 가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뭘 때려요? 개별 소비세라고 하는 걸 때려요. 사치세지 이거. 에? 사치세. 이렇게.
자, 근데 개별소비세가 거기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승용차에도 들어가 있어요. 승용차 있잖아요. 승용차 여러분들. 에? 승용차에 들어가 있죠. 5%. 5%.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면 이게 흔히 10%를 띄는데 부가세를 포기한 게 뭐예요? 면세죠. 즉 서민들한테는 면세하고 가진 자한테는 좀 뭐하고? 개별소비세 더 뜯어내고 그래서 둘 간의 갭을 어떻게 하고 있다? 줄이고 있다. 이거 줄이고 있다. 이게 이제 이것이 물세의 특징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다 이거죠. 부가가치세. 그래서 나온 것이 무슨 제도에? 면세제도라고 하는 거다. 면세제도.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자, 독립된 세원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자, 독립세다. 자, 이건 독립된, 이 세원이고, 거기 부가세 따라 붙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세 해가지고, 거기 법인세에 뭐 20% 이게 붙고, 막 이랬는데, 그 따라 붙는 거. 그 독립세, 부가세. 자, 거기 예제 보세요, 예제. 자, 예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근데 답을 바로 밑에다 써놨죠? 1번에 보면 주체에 따라 어떻게 분류해요? 국세와 지방세. 자, 사용 용도가 지정됐느냐에 따라서 목적세와 보통세. 인적 사정을 고려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인세, 물세. 조세 납부 의무의 확정 방식에 따른 분류, 직접세와 간접세. 틀렸죠? 거기 4번은 아까 여기서 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냐 안 같냐 그거 따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조세 부담을 정가시키냐 안 시키냐. 여기는 정가시키지만 여기는 정가 안 시키죠. 직접세는 자기가 번 거에서 자기가 내니까. 요거. 근데 여기는 정가시키죠. 다음 사람한테 정가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4번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15번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이다. 자, 신고 납세제도와 부가과세제도. 자, 신고 납세제도. 그 다음에 거기 부가과세제도 사실은 이제 정부 부가제도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부가과세제도 이렇게. 근데 현행 세법에서 지금 3가지만 부가과세제도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속세, 증여세.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지대는 이제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자, 이거. 자, 뭐냐면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여러분들이 신고해도 국세청에서 확정하지 않아요. 뭐예요? 조사 나와요, 조사. 그래서 국세청에서 확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세, 증여세는 여러분들이 상속세는 6개월 내에 해야 돼요. 요거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 좀 신고 좀 해봤으면 좋겠죠, 이거. 여기 같은 거는 한 10억이 넘어가야 돼, 이게 상속재산이. 요 증여는 이제 증여 받으면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상속세, 이 증여세는 여러분들 신고는 협력 의무예요. 신고해줘도 결정되지 않고 조사가 나와요. 세무서에서. 세무서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법인세, 소득세, 대표적인 부가세 얘네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고하면 맞다고 보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뭔가 다른 게 잡히면 그때 가서 이제 조사 나와서 바꾸는 거지. 일단 믿어준다, 이거 믿어준다. 누가 확정을 짓는다? 여러분들이. 신고하면서 확정한다, 이거. 확정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확정력이 없어요. 그냥 신고했어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상속세 조사 나가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지, 이거는. 이렇게. 자, 해서 거기 부가가세 제도는 누가 결정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다 이거죠, 이게. 자, 그런데 신고 납세제도 그 첫 번째 줄 봐보세요.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뭐 하면?
자진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거예요. 에? 그러니까 내가 신고하면 확정된다 이거예요. 내가. 에? 그게 이거예요. 이거. 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 이게. 자, 자진 신고하더라도 반드시 언제까지 신고해야만 돼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신고해주면 그러면 확정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확정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확정력이 없어요. 여기는 확정력이 있다. 이렇게. 확정력이 있다. 이렇게. 확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신고 안 하고 나중에 신고하는 거. 나중에 신고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기한 후 신고. 근데 이렇게 나중에 신고하는 것은 확정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확정해? 정부가 기한 후 신고 받고 확정한다. 에? 이렇게. 자, 그리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했는데 뭐가 있어요, 이거는? 확정력이 있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증액 신고하는 거. 더 많이 신고하겠다. 자, 우리가 신고했던 게 너무 많이 신고했다. 돌려달라. 증액 신고하는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수정 신고. 감액 신고하는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경정 청구다. 용어를 다 달리 쓴다. 요것 좀 잡아두시고. 자,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자, 16페이지. 자, 16페이지 있는데 거기 이 보시게 되면은 세법이다. 세법이다. 그냥 용어만 그냥 좀 줄쳐 놓으세요. 세법 첫 번째 줄.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가 징수하는 세금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한 법. 뭐 세법이래. 세법.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세원이네. 세원. 세원 줄쳐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부가 징수하는 세금의 대상이 되는 제가 아까 써드린 소득이다, 재산이다, 소비다 뭐 이런 것들이 세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 자, 부가가치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해요?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과세하는 거예요. 에? 재산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재산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 에? 보유한 것에 대해서. 취득세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물론 취득이지만 바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에?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리고 과세표준 용어 봐보세요.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 제일 중요한 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한다. 그 과세표준 용어. 자,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뭐가 돼? 기초.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뭐예요? 가액. 자, 이걸 보고 종양세라고 그래. 종양세. 이걸 보고 종갓세라고 그래. 종갓세. 이렇게. 종갓세. 네? 종갓세. 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다 뭐다? 다 뭐예요? 종갓세. 다 과표가 금액으로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금액으로 돼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자,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기름 넣고 그러면 교통안전지 환경세 이런 데는 뭐 리터당 얼마 해서 그런 종양세예요. 네? 이렇게 또 다르지 이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과세기간 봐보세요. 과세기간. 자, 과세기간은 양가로 5번 세율 바로 위에 보면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과세기간. 자, 여기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는 다 과세기간이 다 있죠. 자, 그리고 세율, 거기 뭐 세율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넘어가시죠. 이거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뒤에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여기 그냥 너무 일반론이 있다 보니까. 자, 이제 어디 할 거냐면
요 정도 그냥 기본적인 거 잡아두시고 어디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 사업자, 여러분들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사업자가 이렇게 재화라고 하는 거 이걸 공급하거나 용역이라고 하는 것을 공급을 하게 되면 여기 상대편에 소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소비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뭐예요? 부가가치세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부담하기 때문에 담세자지만 물건을 공급하면서 대가 줄 때 부가세를 누구한테 줘요? 사업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원래 사업자가 물건을 팔면서 소비자가 소비를 하게 되면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볼펜 한 장을 사고 나 부가세 내러 왔습니다 라고 국세청으로 달려가는 그런 구조는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에? 그래서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소비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는 바로 사업자가 물건 팔고 돈 받을 때 어떻게? 거기서 띄어라 이거 띄어라. 그래서 이걸 보고 사업자가 거래할 때 거기서 띄어라. 이걸 보고 뭐라 그래? 거래 징수라고 그래. 거래 징수. 네? 근데 징수인데 자 보면 여러분들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뭘 받아요? 뭘 받아요? 급여 잘 받죠? 급여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걸 보고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보고 무슨 소득이라고 그래? 근로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한테 뭐가 발생했어요? 소득이 발생했죠. 여기는 소비가 발생한 거고. 에? 그럼 이제 요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세무서 가서 매달 월급 받으면서 1,500만 명 넘는 근로자가 세무서 가서 신고한다고 그러면은 안 열어준다 이거야. 안 열어준다. 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회사가 우리 회사 직원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 납부하는 것보다 회사가 월급 줄 때 거기서 세금을 띄어다가 딱 한 번만 신고 들어가면 어느 게 더 간편해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간편하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자꾸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증세 비용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느냐. 에? 그래서 회사 보고 띄어라. 에? 근데 소득세법에 이렇게 근로, 퇴직, 양도 막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 그 열거되어 있는 걸 보고 원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소득을 원천 소득이라고 그래요. 에?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원천 소득을 지급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해라? 징수해라. 징수해라. 에? 이거를 법에다가 아까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으니까 의무를 지어놨죠. 이렇게. 에? 자, 근데 여쭤볼게요. 사업자가 거래 징수 띄워놓는 거 하고 회사가 주면서 원천 징수 한 거 다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에요? 여기는 소비자가 내야 될 소비자 돈이었고 여기는 여러분들 돈이잖아요. 이게. 근데 회사가 그걸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회사 돈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회사 돈이 아닌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바로바로 갖다 내라. 바로바로.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분기별로 갖다 내라. 이거예요. 왜? 거래가 많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매달 내기에는 이거 업무 지장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해서 갖다 내라 이거예요. 어? 그리고 그걸 보고 다 예수금이라고 그래. 부채. 회사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회사 돈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거래징수라고 하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에? 그래서 이 시스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에? 이 시스템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게. 에? 그래서 참여한 게 4대 보험이에요. 4대 보험에 국민연금도 좀 띄워달라. 에? 또 왜? 건강보험료도 좀 띄워달라. 고용보험료도 좀 띄워달라. 그래서 똑같이 다음 달 며칠로 다 맞춰놨어요. 10일로 다 맞춰놨지. 에? 다 다음 달 10일로 다 갖다 내라. 이렇게.
점점 통합되고 있어요. 지금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다 하잖아요, 이게. 징수 다 하잖아요, 이게. 에? 그렇게. 자, 여하튼 요런 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요런 멋진 생각은 누구를 위한 제도야? 여러분들을 위한 제도야? 절대 아니지. 여러분들의 월급을 100% 노출시키는 제도인데. 에? 여기 줄 때 다 노출시켜야 회사가 뭐 처리받아요? 비용 처리받으니까.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 소득이 노출되더라. 네? 이렇게. 그래서 세법에 아주 중요한 징수제도들이 3개가 있는데 거래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한 사람이 또 끼어들었어요. 뭐예요? 지자체가 끼어들어갔어요. 여기다가. 원천징수 할 때 거기다 몇 프로 좀 같이 좀 떼어달라? 10%. 그걸 보고 특별징수라고 해요. 특별징수. 지방세에서. 부가세 거래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지방세 뭐해? 특별징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4대 보험 있죠? 그걸 보고 원천공제라고 그래. 에? 원천공제. 에.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다 원천징수라고 다 얘기하시는 것 같아, 이게. 에? 이게 아니고 이제 거래징수, 원천징수, 지방세는 특별징수, 4대 보험 원천공제. 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부가세부터.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사업자가 다음 연도 요 자료, 부가세 자료 가지고 수익 금액이 파악돼 가지고 다음 연도에 가서 이제 법인세, 소득세 신고하는 거예요. 에? 그래서 공부 순서는 부가세부터 할 거다. 그 다음에 소득세 할 거다. 바로 이 원천징수 할 거다. 그 다음에 법인세로 넘어갈게요. 에? 그 순서대로. 자,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 같아요.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거기 350페이지부터 시작되죠. 그거를 조금 쉬었다가 부가세 거기 나가도록 하죠.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